어저께 일본하고 이제 북한이 대화 중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두 번 만났죠. 앞으로 우리가 왕따 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미국하고 북한이 이 대화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 추가로 나와서 점점 왕따가 확실해지죠. 네,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감도 갖고 있지 않다며 북한 정권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되고 있다고 믿고 협상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이 계속될 거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거 봐요.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도 잘 안 됐었단 말이야.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안에 있는 국무부나 방산 업체들이 있는 매파들이 거의 다 될 뻔한 싱가포르 회사를 조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노이. 예, 그렇군요. 남북 상황이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를 빼놓고 우리를 쌈 붙여놓고 미국이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웃집에서 지금 멱살을 잡고 있는 애가 야, 너 잠깐 멱살 좀 놔봐. 내가 얘랑 대화를 해야 된다니까? 이래야 되는데 멱살 쥐고 있는 사람 옆에 갖고 나랑 대화할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한테 최소한 태도의 변화라든지 상황에 대한 변화를 언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외신에서 안 나오면 우리 모르고 지나갈 내용들이야, 다. 근데 미국 국무부가 아예 적대감도 없고 북한한테 그리고 조건 없는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믿고 싸움하고 있는데 뭔 일 생기면 야, 북한이 핵 꺼내잖아? 우린 뒤지고 난 다음이지만 미국이 전부 다 와서 복수해 줄 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미국이 우리보다 북한이랑 더 친해. 지금 이 상황을 당하면서도 안보나 외교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전혀 인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잖아요. 결국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이든 남한이든 핵이 없는. 근데 지금 여기는 우리나라는 뭐 우리 핵 가져오자 막 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 북한 비핵화를 외쳐요. 북한 비핵화. 그럼 우리는 핵화하겠다는 거잖아. 우리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딴 데는 전부 다 한반도 비핵화하고 북한하고 대화하려고 일본도 대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중에 우리가 나머지 5보다 세? 솔직히 우리는 북한 하나나 일본 정도나 1대1로 붙으면 뭐 어떻게 해볼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지금 5개 국가들 중에 어떤 국가하고 북한하고 붙어서 연합을 하게 돼도 그 연합에 우리가 밀려요. 우리도 만일 북한이 저렇게 중국, 러시아하고 완전히 밀착이 돼 있으면 최소한 대결을 한다고 치면 일본, 미국만큼은 확실하게 우리 편으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 편이라고 믿고 있는 얘들은 우리가 지금 최상의 적이고 때려잡아야 될 상대라고 하고는 북한이랑 더 친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외교를 하고 무슨 남북 경쟁을 하겠다는 거야. 거기다가 지금 그 붕짜가 국방부 장관 될 것 같거든요. 이거 그건 청문회 지나갔어. 거부했는데 다시 돌려보냈더라고. 아니 원래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형식적인 절차를 해가지고 취하는 거 하는데 이게 잘릴 생각이 없다는 거야 지금. 아니 뭐 이 정권에서 자른 사람 봤어요? 없어. 없습니다. 최근- 그냥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갖고 이게 신원식 상습범인 지금 해병사령관이 이 문제도 지금 완전히 묻혀져갖고 지금 드러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원식이도 똑같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박격포 잘못 오폭돼갖고 사망한 사병을 지가 밟아서 그렇게 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억울한 의사자 처리해버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군대 무서워서 어떻게 보내냐고. 전쟁하겠다 그랬었고 파병하겠다 그러고 대만에 전쟁 나면 중국 쳐들어가면 가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내에 있는 무기는 다 우크라이나로 퍼주고 국내에 있는 군사 정보들은 다 일본한테 퍼주고 신무기 개발이나 이런 거 하는 쪽은 점점 더 밀치자 그러고. 정말 이거 딴 건 모르지만 이 지금 휴전 국가로서 안보나 이런 그 국가 대 국가의 군사력만큼은 진짜 짱짱하게 해줘야 되잖아. 군이 스스로 그걸 지켜야 되잖아.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그런 식으로 무기를 뒤로 빼달리고 포탄을 외국에다가 지원을 하고 이런 식의 짓거리를 했다 그래봐요. 안보 무능에다가 나라 팔아먹는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겠나. 그러나 이직들은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웃긴 게 추석 때 별로 크게 싸웠다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 아예 대화를 안 했어. 입을 꾹 닫고 있대. 욕은 참아 못하고 쪽팔리니까 입은 닫고 있대. 그게? 에이, 참. 결과적으로 예전 같으면 문재인, 이재명 욕하는 걸로 노인네들이 선 공세를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이제는 야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추석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야. 전부 아시안 게임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교회에서나 카톡으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지령이 내려온 거지. 왜냐면 윤석열 얘기하면 할 말 없는데 거기 김건희 얘기까지 덮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자, 이런 와중에 바이든과 시진핑은 캘리포니아에서 정상회담을 한답니다. 네.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캘리포니아로 초청을 했다는 거죠. 즉 시진핑이 웬만하면 딴 나라 잘 안 안 갑니다. 가지. 근데 이렇게 갈 정도로 간다고 하면 미국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와서 드세요라고 초대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이 다음 달에 캘리포니아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자, 중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됐어요. 뭐냐면은 미국이 정말 우리와 대화를 하려면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 그 진정성이 뭐냐면 트럼프 때 도입했던 고관세. 그다음에 중국을 왕따시키기 위해서 첨단 기술 중국의 수출 금지. 동맹국들 다 동원해가지고 반중 연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풀어라. 그런 모습 푸는 모습 보여줘야지 우리가 너네를 믿고 대화에 나서지. 도대체 하나도 우리 건 들어주지 않으면서 왜 자꾸 대화만 하자고 하냐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말로는 한다 그랬는데 말로는 한다 그러고 브링컨이 가갖고 만나서 거의 읍수하다시피 도와주세요 했는데 알았어 해놓고는 전혀 진척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의 셧다운 직전까지 와 있는 거고. 미국이. 네, 미국은 셧다운 직전에 와 있는 거고, 지금 미국의 재정 상황은 파산 직전 상황에 있단 말이죠. 거기다 달러화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수출 경쟁력도 사라진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중국 돈은 낮고 미국 돈은 비싸게 되다 보니까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안 줘, 중국이 물건을. 예전처럼 싸게 안 주겠다 이런 태도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급망 확보도 안 돼. 그럼 당장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시즌 왔었을 때 미국 사람들은 잔치잖아. 제일 큰 잔치 아니야? 이거 연말까지 이때 이제 흥청망청하고 이게 제대로 경기가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뭘 사보려고 하더라도 뭐 플라스틱 선물을 사든 운동화를 사든 옷을 사든 아니면 칠면조는 그거 아니고 아무튼 그거 관련돼 갖고 뭔가 감차절에 다리 꼬고 있는 애? 지금 뭔가를 미국 안에서 이 경기를 살려갖고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여주고 꽁꽁 얼어붙어 버리면 경기가 얼어붙어 버리면 이거 이제 내년 선거에 치명적으로 가는 거거든. 우리 명절 밥상이랑 똑같은 게 크리스마스 경기예요. 그래서 이걸 살리려고 하면 중국이 달라는 거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왕이면 국빈 대접을 해줘 가면서 그러니까 뭐 햄버거 먹이고 이런 짓은 죽어도 안 하겠죠. 아우, 사실 그걸 제가 큰일 볼 때 나. 지금 그 어느 때 국빈 초청보다 어마무시한 거 준비하고 있을 준비하고 거예요. 있을 겁니다. 막 만나서 5분 만에 그냥 보내버린다든지 기시다 옆에다 끼워놓고 곁다리로 한번 해놓고도 정상회담 했다고 하는 우리나라 정상회담 미국 간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마이크 주고 노래 시키고 그런 짓 안 할 거라고. 그렇지. 시진핑이 거기에서 호텔 캘리포니아 부르고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야. 아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 부끄러운데 교훈 그걸 다 한 거잖아요. 아, 세상에. 속이 엄청 거기서 나와서 바람스러워. 이글스가 오브리 하고 있고 나중에 키타 주고 이런 짓을 안 할 거란 말이지. 지금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다시 생각해서. 근데 근데 그래서 이게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이 열린다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에이펙은 우리나라 정상도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찬밥 대접을 받겠냐고. 지금 에이펙에 정신이 가 있는 게 아니고 중국. 저기 미중 음. 정상회담에 정상회담. 온 관심이 다 쏠리겠죠. 그래서 요 만남을 통해 갖고 성사가 잘 된다고 치면 사실상 이게 중국이 미국을 구해주는 경제적 구원자로 해서 결국은 돈이거든요. 네. 미국 채권을 좀 사줘야 돼요. 중국이. 그래서 그 돈을 좀 몰아 넣어줘야 되는데 과연 그걸 해줄까 싶은 거죠. 왜? 시진핑 보기에 이거 트럼프가 틀림없이 내년 6월에 될 것 같으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얘한테 돈 쏟아부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당연하죠. 네. 그래서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보기에 공화당 안에 반란표를 들고 나가지고 하원 의장을 탄핵시키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어? 중국이? 아니, 바이든이. 바이든이?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 안에도 수박이 있었던 거야. 아이. 그래서 그 미국 수박은 멜론이겠지? 무늬 없는 거? 그 멜론이 8개나 나와가지고 지금 하원 의장을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뭐 선거법이 됐든 여러 가지 바이든한테 불리할 수 있는 법안들을 못 건드리고 해놓은 상황에서 이게 45일이니까 4월 한 11월 한 15일 그 근처까지 지금은 의회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시진핑을 불러다가 뭔가 획기적인 걸 하나 꺼내놓고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걸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협상의 조건이 너무 시진핑한테 유리해. 미국이 달라는 걸 다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마 이제 바이든 왔을 때 그 당시에 한 5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짜리 보따리를 중국이 안겼거든요. 트럼프 왔을 때. 옛날에 네. 그 트럼프 그 중국 방문해서 그 자금성에서 재워줄 때 아마 요 정도 수준의 뭔가 대가를 내놓기 전에는 쉽게 시진핑이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윤석열도 뭐 시진핑 뭐 부른다며 뭐 하나? 에이펙 가서 뭐 만날 수나 있을라나? 아니 저도 금방 정상회담 할 것 같이 그러니까, 뭐. 한중일 정상회담 한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자. 너 하는 거 봐서라는 답 들은 거지. 시진핑이 온다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연내에 이루어진다고 다 이 난리 치고 있잖아. 올해 개최 못하면 개최 다른 데로 넘어가요. 그럼 그때 가겠지. 자,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차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맹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혈맹한테? 네, 미국 상무부가 최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에 1.1%의 상계 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상계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전기세 올리려고 짠 건지. 아니 이건 두 가지로 빡치는 건데 응. 이게 뭐냐면 싼 전기료는 보조금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뭐 다 갖다 바쳤는데도 우리 기업들한테는 관세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가 빡치는 거고 사실 이 기사에 보면은 진짜로 우리 그 전기 가격이 산업용이 싸요. 심하게 싸죠? 가정용이 훨씬 비싸고 산업용이 너무 싸. 그런데 지금 올리려고 하는 것은 계속 가정용이거든요. 이 두 가지 다 빡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철강을 만드는데 전기가 들어가긴 하지만 전기를 가지고 철강을 녹여서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철강을 가공하는 과정 중에 아변강판이라 그래갖고 이 롤러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 철판을 만드는 아변강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거야. 근데 여기는 전기가 들어가죠. 프레스를 돌려야 되니까. 근데 이 강판들이 결국은 미국에 수출이 돼갖고 자동차나 뭐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걸 만드는
그 재료를 해갖고 쓰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미국 안에 있는 한국 업체들이야. 그러니까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나 현지 진출한 자동차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그 부품을 한국산을 수입해서 쓰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못하게끔 가격 비중을 계속 압박을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단순하게 수출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이걸 수입해서 쓰려고 하는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한테도 똑같이 압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미국이 심지어 중국이나 일본한테는 적용을 안 하고 있는 이런 류의 관세 압박을 우리한테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로비를 잘 못하는 거고 우리가 만만한 거예요. 더 내놓으라는 건가? 더 내려라는 게 아니지. 이게 미국 입장에서 자국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때 사실 우리 잡아 패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야. 예전에는 만만한 중국이나 일본을 갖다가 했는데 지금은 걔네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중국, 일본사는 건드리지도 않는 거야. 우리가 샌드백이네 아주. 우리 샌드백인 거지. 근데 이걸 쳐맞아갖고 가격이 오르면 이 부담을 누가 내요?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 내는 거야, 이 관세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내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가 되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세수 더 올리고, 응? 돈 그렇지. 더 받고. 그렇지. 세수는 세수대로 늘지만 고통은 한국 기업이 하는 거라는 거지. 미국 기업한테 할 말도 있고. 어. 얼마나 좋아 미국은. 그래서 야, 한국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야, 왜 한국산을 수입해서 써? 그냥 중국산이나 일본산 써? 라고 하면 진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가격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그 관세를 물기 싫어서 중국산을 사서 쓰는 짓거리를 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나라 생산 기업들은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양아치 짓을 정부나 회사들이 다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국내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안 사고 중국산을 사서 쓰는 게 왜겠어요? 한국산이 계속해서 세금을 쳐맞으니까 경쟁력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만큼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도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증권 시간이 되네.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메이트 60이라고 해갖고 휴대폰이 나왔는데 안에 7나노 반도체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7나노 반도체를 중국에서 자체 생산을 했다 그래갖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갖고 이제 중국이 양산 체제를 갖춘 게 아닌가 싶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봤어. 전체적인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중국에서 만든 건 맞는데 미국이 수출한 장비나 미국의 기술이 도용돼서 만든 게 아니라 중국이 기존에 있는 그 방식을, 그게 기존에 반도체 만들던 방식에 공정을 추가해가지고 굉장히 무리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상황이었단 말이지.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 기반에 있는 기술 안에 미국께 쓰였냐 안 쓰였냐를 감시를 해보다 보니까 이 기술이 하이닉스에서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중 반도체 수출을 금지를 하는 방안을 저거를 빨리 회수를 안 해주면 지금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만들어져서 생산되는 화웨이 신형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한국의 하이닉스 제이거나 또는 하이닉스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고, 이거는 미국이 하지 말라는 짓을 대놓고 한 거예요. 안 들켰어야 되는데 들켰어 이번에. 그래서 삼성은 모르겠지만 하이닉스는 반도체 관련해서 대중국 제재 강화가 되게 되면 하이닉스 반도체 자체가 미국에 수출을 못하게 되는 이런 식의 추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지. 문제는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 외교관들이나 현지에 나가 있는 로비스트들이 어떻게든 샤바샤바 해갖고 이걸 안 당할 수 있게끔 막고 정보 수집을 하고 상무부하고 교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전 정부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이 정부는 거기 가갖고
교민들 신문이나 감시하고 교민회에 있는 회장이나 내쫓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업무에서 전혀 실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이 필요한 건데 이러한 지원들을 전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시장 개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지지 철회를 하라고. 법인세 깎아줘서 몇 조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예 미국 시장 자체를 다 날려버릴 수가 있다니까, 지금 윤석열한테 맡겨놓으면.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러시아도 현대차 철수설이 나와가지고 9월에 러시아 현지 판매가 99.8% 떨어졌대요. 그럼 없는 거지. 한 대 정도 팔았나? 우리가 일본의 불매운동 할 때랑 똑같은 상황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카자흐스탄 기업에 팔라 그랬잖아, 위장으로. 그것도 못하게 하더만. 못하게 해갖고, 결국은 놓고 가게 생겼어요, 지금 문을 닫으면. 이것도 전부 다 윤석열 리스크라고, 이게 다.